대학문에서 만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집안에도 여러가지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올해 국내외 전국을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상황은 정말 참담하고 엄중한 그런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들, 지난 연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개 군소정당과 패거리를 지어 가지고 2대 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는 또 어땠습니까? 올해 첫날 업무 보는 날 1월 2일 날 아침 7시에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건 미친놈들이 아니면은 안 하는 상식에 어긋난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연말 연시에 일어납니까? 얘들은 지금 급합니다.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시작한 체제 전복을 올해 4년 차인 2020년에 아예 완성을 하겠다고 얘들이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친중 종북 공산주의, 주사파에 의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올해 만들어 보겠다고 얘들이 작정하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의 지도자급 인물 다 잡아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언론,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완전히 어용 관제 언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 항상 아무리 죽을 써도 문재인이는 48% 50% 지지율 유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권력을 흔히 삼권 분립이라고 그럴 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눕니다만, 여러분, 사법부가 완전히 좌빨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한 20%를 차지하는 우리법 연구회 또는 민변, 이런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장악을 하면서, 자, 이제 진영 논리로 따집니다. 죄의 경중,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는 봐주고 상대편의는 무조건 잡아넣는. 연말 보셨지 않습니까? 조국이 구속영장 기각, 허인의 기각, 심지어 울산 작년 시장 선거에서 온갖 공작을 다 꾸민 송병기 부시장도 아예 기각. 자,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바로 입법, 국회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어렵게 날치기를 해놓고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애국동지 여러분,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바로 4.15 총선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우파가 이번에 뭉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하면은 과반수 얻을 수 있다. 과반수 얻으면 공수처법은 폐기할 수도 있고 다 잘 된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한번 정말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누구와 뭉치자는 겁니다. 뭉칠 세력은 누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뭉칠 의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뭉치면은 선거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양당제 수준의 다당제로 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3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개 정당이 창당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올 겁니다. 50개가 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던져준 미끼가 뭡니까? 비례대표 43명 중에서 30석을 아예 그냥 군소정당한테 나눠먹도록 던져준 겁니다. 이 미끼를 물고 지금 우후죽순으로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3%가 한도입니다. 3%만 얻으면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3, 9, 9명 나오죠. 50% 연동형 적용하기 때문에 4.5명이 됩니다. 사람은 점이 안 되니까 5명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 3%만 얻으면 국회의원 5명이 나옵니다. 10% 얻으면 15명이 나오는 거죠. 30명이 절반. 지금 그거 쳐다보고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유승민이가 내일 8명 끌고 정당을 만드는데 이름을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유승민이를 과연 보수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온 놈이죠. 보수입니다. 자, 유승민이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저 프레스센터에서 23일 날 여러분 이재호가 누군지 아시죠? 이재호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홍준표도 들어있고 옛날 전용기도 들어있고 다 MB계, 친이계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은 국민통합연대지만은 사실은 국민분열연대죠. 그리고 이자들이 이미 1월 22일 날 날짜 잡아놨습니다. 범보수 연합 창립 총회를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목사님 지난주 집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다 기독자유당 찍어줘야 된다고. 아니, 그분도 결국 그 비례대표 30석 나온 거 따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통합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예 비례대표 먹으려고 통합 안 분열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주도권 싸움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안철수가 또 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각설이가 왔습니다. 이 안철수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안철수는 해온 행동을 보면은 결국은 문재인이 하고 뭐 하는 척 하다가 단일화 만들어주고 박원순이 또 좋은 일 시켜주고 지는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좌파를 은근히 거들면서 지는 가운데서 실속 챙겨 먹는 그런, 따지고 보면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거 선거 청부업자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좌도 우도 싫다고 하는 중도층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호남 중에도 노무현이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부산 경남 이 좌파들이 싫어서 찍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철수가 모았지 않습니까? 4년 전 2016년 20대 국회에서 안철수가 무려 38석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안철수 작년에 시장 선거에 나와서 3등하고는 또 뭐 공부하러 간다 돌아다니다가 작년에 조국이로 나라가 두 조각 나고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자는 돈 많으니까 그냥 해외에서 호의호식하고 놀다가 선거 때 나타났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낡은 정치를 비난하면서 지는 또 새정치 한다는데, 안철수 새정치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기회주의로 놀면서. 자, 안철수 또 중도정당 만듭니다. 또 한 뭐 20, 30석 갖고 와버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자유한국당에게는 안철수 이 출연이, 이 정치 브로커의 등장이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사정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렸죠. 자유한국당 안에도 보수통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그냥 하는 수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힘도 못 써보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책임론이 또 나왔죠. 또 바깥에서 떠드는 홍준표, 김무성 일파들 벌써 황교안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물러나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고 지금 또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은 지금 이미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28일날 공수처법 통과되고 나서 의원직 총사퇴한다고 그랬는데 사표 쓴 사람 있습니까? 자, 이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그럼 누가 누구를 합칩니까? 근데 황교안 씨가 또 정신 나간 소리 어제 안철수하고 통합을 또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철수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하고 통합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정체성이 뭡니까 이게? 자, 이게 여러분 좀 암담하고
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 올해 선거에 이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아직도 다른 일파들이 남아있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관권선거, 공작선거 다 봤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도 얘네들이 그런 공작선거, 관권선거, 금품 살포, 온갖 부정을 다 저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자들이 200석을 만일 갖게 된다면은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고 대한민국은 이제 남북 연방제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자, 북한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회의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핵무기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미국이 우리를 더 압박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간다.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여러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공가를 쳤습니다. 자, 이게 뭐냐? 다탄두 ICBM이나 잠수함 발사 SLBM이나 아니면은 중성자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는 에스퍼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우리는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라크를 바그다드를 방문했는데 폭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폭격기가 아니라 드론이 무인 드론이 바그다드 공항 상공에 올라가서 거기에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일정만 오면은 그 위에서 또 있다가 딱 걸리면은 그냥 내려 꽂아서 자동 폭격해서 혁명군 사령관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 잠수부대 없겠습니까? 지금 군산 미군 공항에 잠수작전을 할 무인기도 와 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북한을 폭격하는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을 그러한 군사 긴장 속에서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달려가려는 이 문재인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들 마음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면서 작년 10월 3일처럼 300만 군중이 시민이 어느 날 도심을 메우는 상황이 오면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독일의 게시타프나 북한의 보이부 같은 조직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생긴 것입니다. 공수처는 결국 청와대 비밀경찰이며 청와대 비리보호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외칩니다. 공수처 반대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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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중대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청와대의 얄팍한 속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외칩니다. 연동제 반대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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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장은 문재인과 30년 친구이고 그 배후는 조국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통곡하며 외칩니다. 검찰의 조사 방해 말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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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시민 여러분, 과거보다 가장 많은 금년 예산이 512조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선거용으로 물쓰듯 뿌립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한 빚이 1,700만 원이나 됩니다. 집권자들의 얼굴 두께가 곰발바닥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비를 토하며 외칩니다. 세금 도둑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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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경례! 충성! 바로! 안녕하십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김병섭 이사입니다. 불법 탄핵이 일어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세 번째 겨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짓의 산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의 열매, 소망의 기도 열매는 아직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유대한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깃발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있습니다. 이 땅에 거짓이 만연하고 불법이 퍼져 있는 이곳에서 저희는 그 거짓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항의 표현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법은 무너지고 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버텨줄 줄 알았던 관료 조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너무나 불법적인 판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마저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봄이 오기 전에 땅 밑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지만 지금 땅 밑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꿈틀거리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봄에 새싹이 돋고 나무에 물이 차오르고 열매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무심했고 너무나 무책임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질투가 많았고 너무나 편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 잘못된 현실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는 해체되고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바탄나고 외국의 조롱거리가 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목조목 그 잘못된 것들을 짚고 빛 가운데로 꺼내내야 합니다. 이미 선거법은 통과되었고 공수처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법을 아십니까? 어제 나온 그 얘기를 아십니까?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발의된 공수처법과 똑같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발의된 사법행정위원회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전문가들이 비법관들이 사법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률행정처라는 곳이 하는 역할을 이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같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법원 행정처를 쑥대밭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장악하지 못했죠. 그것을 100% 채우기 위해서 준비한 법이 사법행정위원회입니다. 이 법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공수처법 그 악행과 못지않은 그 사법행정위원회 그 법을 발의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깨어서 그것을 보고 반대해야 합니다. 저 멀리 지금 시청이 보입니다. 저 시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서울시청 안에도 많은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었고 관료 조직의 움직임 대신 그 위원회에 갖은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는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그 위원회라는 말은 저는 듣기가 너무나 거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6.25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편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원회, 너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느냐? 공산당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 위원회와 다를 거 없습니다. 인민위원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 그 위원회를 여러분 다시 싸워야 합니다. 공수처법 우리는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워줄 줄 알았던 자유한국당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투쟁해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 결과에 좌절하기에 앞서 새로운 이 법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곳곳이 싸움터입니다. 곳곳이 불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공부하셔야 하고 생각하셔야 하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정확하게 판별하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법행정위원회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 말기에 뭐 할 게 뭐 있냐. 하지만 이 준비 단계부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보셨죠? 우리가 선거에 몰입해 있을 동안 그 막판에 20대 국회 막판에 또 통과시킬지 모릅니다. 또 다수를 이루면 다음 국회 때 또 통과가 됩니다. 사법기관 그 조금 남은 그 저항을 마저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구호를 외치고 마치려 합니다. 불법 탄핵 거짓 세력 문재인 정부를 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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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재수 대통하고 모든 건강과 행운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연초서부터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아니고 저는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10일날 수학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를 사회민주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기관 중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장악한 이후에 행정을 장악한 것은 언론이지만은 상권 분립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가 4+1이라고 하는 엉투닥지도 않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무력화시켜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공수처법, 비례연동제,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전체주의로 가는 혁명의 일환입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를 그간에 자유민주주의 피를 먹었던 윤석열이가 오로지 사법권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표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추미애를 집어넣어서 지금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도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행정, 입법에 남아있는 이 검찰마저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에 다 승복을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재인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협치나 통치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탄생하기 이전에 투쟁했던 민주투쟁, 민중혁명, 소위 연방제로 가기 위한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장악이 돼 있어서 금년 4월 15일 날 선거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낮은 연방제 통일국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옛날 삼국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어서 지금 고구려와 백제가 탄통속이 돼서 신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신라에 와 있는 간첩들이 누구냐? 문재인과 김무성과 그 일당들이 간첩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필코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4월 15일 혁명, 선거혁명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필코 지킵시다. 맞습니다. 선거혁명으로 이 나라를 되찾읍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 태극기 혁명 전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국본 아닙니까? 태극기 혁명 하겠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온 태극기 애국 전사들 아닙니까? 올해는 꼭 문재인의 맞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 무효를 위해서 열심히 싸웁시다. 박근혜 대통령 빼고 싸우는 것은 실탄을 가지지 않고 전쟁터로 빈총 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탄핵무효, 이 탄핵무효의 총알은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쏠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은 이 사기 탄핵파들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 즉각 무죄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합시다. 한미국 이후에 줄기차게 이 대한문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태극기 혁명으로 촛불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하는 애국자들의 그 무한한 노력과 헌신이 하늘과 땅과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어 올해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사기 탄핵파들을 척결하고 태극기 혁명을 이루어 우리 나라가 북한을 지배하고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한반도를 자유
민주체제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탄핵 세력들을 척살하는 대혁명을 원래 꼭 이뤄봅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무서운 결단이 내려지고 결단이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아직 그대로 믿고 있는데 한 줌의 언론 선동 세력 한 줌의 정치권에 있는 토착 빨갱이들 촛불 마적대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빨갱이들을 원래 몰아내는 위대한 여러분 대혁명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